여러분은 살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나와 맞지 않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별 의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원의 꽃과 나무들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식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겠지요.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피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름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왜 다름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내 안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세계는 익숙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 나와 다른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위협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배척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는 관계의 문을 닫아 걸고 나 자신을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의 연기사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세상의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 있다고, 그래서 다름은 나를 위협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확장시키는 문이라고요. 이 글에서는 왜 다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가장 중요하게 전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꽃은 햇살과 비와 바람을 받아 피어나고 나무는 흙과 벌레와 공기와 관계 맺으며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 친구, 연인, 스승, 낯선 사람까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존재하고 성장합니다. 이 연기의 법칙을 알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조차 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 민담 중에는 황금 거북과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그네는 길을 걷다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북을 만납니다. 거북은 느리고 고집스럽고 나그네의 성격과는 도무지 맞지 않았지만 끝내 나그네는 거북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러던 중 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 거북이 황금빛 등껍질을 내어 다리를 놓아주었지요. 이 이야기는 다름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뜻밖의 열쇠가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차이가 관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사회적 연결감을 키우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틀을 깨뜨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자기 확인 속에서만 살다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말겠지요.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잠든 미숙한 부분을 일깨우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지고 내 시야의 폭이 넓어지고 내 존재의 결이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심리학에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단순한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장을 위한 깊은 자각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편안함이 반드시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숙한 관계는 다름을 마주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며 사회적 연결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완전히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불안과 마주하는 일이며 타인의 낯선 모습이 불러오는 내 안의 불편함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동료들과 협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즉흥적이고 열정적이지만 어떤 이는 신중하고 계획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강점으로 활용할 때 팀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소속감은 단지 우리끼리의 동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버려지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랑받는다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다름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다리이자 우리를 더 넓은 인간관계로 이끄는 문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왜 다름을 갈등으로 받아들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익숙함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 취향,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갈등은 너 때문이야라는 비난의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늘려서 맞추려 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그의 침대에 완벽히 맞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을 억지로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으로 관계를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갈등 관리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불러오는 불편함을 어떻게 다룰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공감과 경청은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감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노력이고, 경청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핍될 때 갈등은 깊어지고 관계는 쉽게 부서집니다. 갈등은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다름은 내가 몰랐던 세계를 열어줍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고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 세계를 넓히는 일입니다.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값진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의 그림자라 불리는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타인의 다름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실 그 다름은 종종 내 안에 있는, 그러나 내가 외면하고 싶은 모습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집스러움, 나약함, 예민함이 유독 신경을 긁는 이유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성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마음챙김으로 전합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이 순간의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타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려 듭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의 태도로 바라보면 그 불편함을 관찰할 수 있고 내 안의 반응에 이름을 붙이며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충동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결국 내 마음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다름 속의 불편함을 성찰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불을 켜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방 안에는 내가 싫어하던 모습들, 두려워하던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고 나면 그 모습들이 더 이상 괴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합은 개인의 성장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멀리하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내 안의 미성숙함과 대면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는 힘든 여정이지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유와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은 결국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추는 빛이자 성찰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공동체의 힘으로 삼습니다. 같은 의견만 반복되고 같은 성격의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교의 영기 사상에서도 공동체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선 민담 중 망태 할아버지와 소년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못된 할아버지라며 망태 할아버지를 멀리하지만 어린 소년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갑니다. 결국 소년은 망태 할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몰래 산에서 약초를 캐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을은 그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름을 품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진실을 만나는 문이 되곤 합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도 다양한 성격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을 때 창의성, 문제 해결력,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어떻게 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리더는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강점을 이끌어내려 노력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공존을 위한 마음가짐은 결국 겸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말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와 세계 사이에 더 많은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변화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을 내 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 역시
누군가의 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영기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깨달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다름을 안아주는 일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고 내가 몰랐던 세계와 만나는 일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이 각자의 빛깔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빛깔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관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와 해방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상대를 찾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조차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점점 넓어지는 경험이며 내 안의 좁은 울타리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름은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